예, 여러분,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교재 611페이지 보시면요. 특수한 경우의 과세 표준인데, 여러분요. 요건 다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특수한 경우 과세 표준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우리가 건축이요. 자, 신축, 재축, 재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이렇게 써 있어도 항상 뭐라고 읽으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써 있어,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그거 했잖아요,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쓰고 아픔이라고 읽는다. 예? 자, 뭐 또 없냐 그랬더니 수강생들이 어떤 수강생들은 묵묵함이라고 쓰고 합격이라고 읽는다. 저는 강성규 버전 꾸준함이라고 쓰고 합격이라고 읽는다. 자, 요거요. 그래서 그냥 공부는 꾸준히 이렇게 좀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강의를 계속 이렇게 수강하다 보면 한 2달 지나면 이렇게 지금은 이게 2달씩 돌아가니까 2달 돌아가면 배웠던 것들이 가물가물하고 그래서 아,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게 뭐가 남는 건가, 이렇게 머릿속에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수강하다 보면 이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요. 어느 날 이제 이게 포텐이 터져요. 그리고 또 저희들 강의 일정 자체가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에 포텐이 터지도록 이렇게 다 강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어떤 수강생분은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뭐 없냐 그랬더니 남편이라고 쓰고 왼수라고 읽는다. 어떤 수강생분은 남편이라고 쓰고 로또 복권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예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수강생들이 야유 보내니까 더럽게 안 맞아서 이랬죠. 예. 자, 이런 거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또 어떤 뭐라고 써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뭐 없냐 그랬는데 이거 실제 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20대 수강생이 제가 그 바깥에 서 있는데 저 멀리서 저를 막 뛰어오면서 있죠. 날 막 애타게 부르길래 왜 그러나 그랬더니 막 뛰어가지고 아까 수업 시간에 그거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저기요 강성규라고 쓰고 꽃미남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수강생도 있었는데 물론 7, 8년 전이긴 한데 어떤 간에 여러분요 보세요 이거 이렇게 써 있어도 건축돼 있고 신축, 재축, 재회돼 있으면 보세요 우리가 건축에는 신축 보세요. 이거 좀 이따. 건축에는 신축, 우리가 공법에 배우잖아요. 건축 그러면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니까 뭐가 남아요? 증축 등이 남잖아요. 증축이나 개축.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항상 뭐라고 읽느냐. 자, 여러분,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항상 뭐라고 읽는다? 증축. 이렇게 읽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증축. 그래서 보세요. 건축물 증축하거나 개수에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했죠? 네, 간주 취득이요. 또 차량, 기계 장비, 선박 등의 종류 변경으로 이렇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이런 간주 취득은 뭘 과세 표현하느냐?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현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 등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이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경우요. 신고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적으면 그 시가순액으로 하고요. 어떻든 간에 증가한 가액 과세 표준 이걸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우리 거기 보니까요. 증가한 가액에다 밑줄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 표를 보니까 건축법상의 건축이요. 우리가 신축과 재축 있죠? 신축과 재축, 원시 취득이잖아요. 이 원시 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은 건축비, 건축에 소요된 비용을 우리가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근데 증축이나 개축, 개수 같은 이런 경우는 간주 취득이요. 우리가 증축이나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하죠. 이런 간주 취득은 그로 인해서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간주 취득은 증가한 가액 과세 표준이고 원시 취득, 신축, 재축했을 때는 건축비, 건축에 소요된 비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 차이점 여러분이 비교해서 꼭 알아둡니다. 별 표시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우리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과세 표준을 봅니다.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된다? 자, 그러면요.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자, 1억이었는데 5억이 됐다? 증가한 가액 4억 원이요.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이때 증가한 가액이라는 것은 지목 변경 전, 지목 변경 공사 착공일 현재 결정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가 자, 요거 하고요. 지목 변경 전의 시가순액과 지목 변경 후에 요 시가순액의 차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1억이었는데 5억이 됐다? 그러면 5억에서 지목 변경 전의 시가순액 1억을 뺀 4억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증가한 가액. 요 과세 표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요. 거기
표시되어 있고요. 단 근데 계속 이어서 보시면 판결문 법인장부에 의해서 지목 변경에 든 소요된 비용이 입증된다 그러면 그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요.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이런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일반적으로 개인이 지목 변경한다. 자, 밭에서 대로요. 자, 그러면 이 지목 변경 전에 자, 시가 순액과 지목 변경 후에 시가 순액. 지목 변경 전에 1억이었는데 지목 변경 후에 5억이 됐다. 그러면 증가한 가액이요. 자, 증가한 가액 얼마예요? 네, 4억 원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지목 변경 후에 시가 순액에서 전에 시가 순액을 뺀 가액이요. 근데 단 또 이번에는요. A라는 법인이 만약에 지목 변경합니다. A 법인이 밭에서 공장 용지로 지목을 변경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럴 때는 이런 지목 변경의 경우에 지목 변경 전에 시가 순액이 1억이고 지목 변경 후에 시가 순액이 5억이고요. 또 이 법인의 법인 장부에 의해서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자, 있는데 이게 이제 1억 2천인데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법인 장부에 의해서 입증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예? 얼마? 자, 어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어떤 수강생분은 2억 8천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증가한가액 4억에서 비용 1억 2천 빼서 2억 8천이요. 아유, 머리 잘 돌아가는 굉장히 순간적으로 머리가 빠르죠? 네. 근데 너무 빠르게 돌아가면 안 돼요, 세법에서는. 자, 지목병의 든 비용을 이 법인 장부에 의해서 지목병의 든 비용이 입증되면 이 든 비용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 거지. 증가한 가액 아닙니다, 이때는. 자,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목 변경의 경우에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인데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서 지목 변경의 든 비용이 입증될 때는 든 비용으로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시고요. 자, 그래서 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또 표를 보시면 별표시를 하시면서요. 이 지목 변경의 경우에 한번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증가한 가액인데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서 지목 변경의 든 비용이 입증될 때는 그 지목 변경의 든 비용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는 거 역시 별표시하고 반드시 비교하시고 사례도 제가 비교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611페이지 맨 하단에 3번. 자, 보겠습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 이걸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법인이 아닌 자 그러면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법인이 아닌 자. 자, 볼까요? 법인이 아닌 자는 개인을 말합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대시 끊고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시 끊고요. 취득가격증 100분의 90이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이거는 숫자 이거 100분의 90이 포인트고 이걸 100분의 80으로 바꿔서 두 번 나왔습니다. 자, 최근에도 나왔고요. 100분의 80으로 바꿔서. 자, 취득가격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 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요. 대시 끊고요. 이때 취득가격은 어떤 것으로 하느냐. 이때 취득가격은요. 시가순액 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는데 어떤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느냐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여튼 이 숫자 100분의 90%가 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라면서요. 예, 개인이 법인 장부를 작성하나요? 아니죠. 당연히 개인이 아니고 우리 같은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요. 자, 조그만 시공업체한테 법인에게 맡겨요. 그럼 그 법인의 법인 장부로 90% 넘게 취득가격이 입증된다. 그럴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법인 장부로 90% 넘게 입증되는 그 금액,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또는 부가지세법상의 세금계산서로 증명되는 금액, 자, 그 다음에 국민주택 채권 같은 것을 부동산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 자선, 뭐 이런 것들을 다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같은 개인이 시공업체한테 맡겼어요. 건축하나 대손할 때 그 법인의 법인 장부로 90% 넘게 입증이 된다. 그러면 제가 소소하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자재를 구입한 것도 있고 용역을 준 것도 있어요. 그러면 법인 장부로 90% 넘게 증명되는 금액,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올라가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자, 그럴 때 누가요? 우리 같은 개인이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안에 대해서는 취득할 때 법인장부로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 이런 금액들을 합한 걸 과세 표현한다고요? 90%요. 그래서 숫자만 별 표시해 놓고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80으로 바꿉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여기서 보시면 이거 받고 우리 다음 어떤 내용을 보시냐면요. 그래서 611페이지 하여튼 100분의 90 거기에 별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612페이지 넘어가시면 4번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경우 나오죠. 자,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과점주주 주식 취득을 간주 취득을 우리가 자세히 과세되는 지분 비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럴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과점주주 주식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는 해당 법인의 취득세 대상 자산에 대한 총가액에다가요.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분에 그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해서 구합니다. 자, 그럼 어떤 건지 시험 문제가 이미 사례로 나온 적이 있어요. 사례 문제가 계산 사례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사례 문제로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 A라는 어떤 비상장 법인이 있어요. 이 A 법인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토지 가격이 5억이고 건물의 가격이 3억이고 또 차량, 취득세 대상이 되는 차량의 가격이 2억이고요. 또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이렇게만 나왔는데 실전에서는 여기다가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뭐 현금, 제품, 뭐 부동산 임차권 이렇게 취득세 대상이 아닌 것들을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속이려고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이 법인의 전체 총자산가액이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인에서 갑이라는 주주가 법인 설립 시에 만약에 40% 주식을 취득했어요. 그랬다가 20%를 설립일 위해 추가 취득해서 60%가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60%가 됐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요. 보세요. 이 법인 소유의 전체 총자산가액이 아니라 전체 총자산가액으로 바꾸면 틀려요. 아니고 그 중에서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이요. 토지, 건물, 차량,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이 10억이죠. 여기다가 자,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분의 과점주가 취득한 주식 수를 곱한다는 것은 즉 과세되는 지분비를 곱한다는 건데 여기 보세요. 설립 시 주식 취득을 과세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과세한다고 그랬죠? 60%. 그러니까 여기다가 60%를 곱해요. 그럼 10억에 60%니까 얼마입니까? 6억이요. 자, 이렇게 과세 표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 문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계산 사례 문제도. 그래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정도는. 그래서 이 법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과세되는 지분비를 곱해서 과세 표준 겁니다. 자, 그리고 서술형으로 만약에 이것을 바꾼다 그러면 서술형으로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 법인 소유의 이 과점주주 주식취득 과세 표준 구할 때 법인 소유의 전체 총자산가액에다가 이 과세되는 지분비를 곱한다고 바꿔요. 이 법인 전체 총자산가액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합니다. 그래서 이 법인의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이라는 거. 그래서 법인 총자산가액 아니라는 거를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또 표시해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요 계산식 여기다가 요 계산식에다가 법인의 총자산가액 X 이렇게 해놓으셔도 됩니다. 법인의 총자산가액 X요. 법인 총자산가액 X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그냥 읽어보는 겁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읽어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8번 취득가격의 보험입니다. 자, 여러분 그 전에 문제를 또 풀어봐야 되겠네요. 문제를 통해서 복습합니다. 핵심 콕 출제 예상 문제 보시면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렇죠? 다만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연부 금액으로 하고요.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한다. 그렇죠? 사실상 취득 가격은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의 직접 간접 비용을 말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이게 이제 금방 우리가 사실상 취득 가격의 범위 우리가 금방 볼 건데 맞습니다. 이거 3번 판결문 법인 장부의 지목 변경에 등비용이 입증될 때는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맞죠? 등비용, 소요된 비용. 표현은 좀 다르더라도. 4번 납세무자가 무신고한 경우에는 시가 순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우리 취득세 과세 표준 어떤 경우에 시가총액으로 과표 결정돼요? 납세문자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의 시가총액보다 적게 신고되면. 그죠? 맞고. 5번 법원에서 작성한 화해 인락조서는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서류이므로 그 조소상 취득가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들렸죠, 여러분들? 왜 틀렸습니까? 이 화해 인락조서 이런 것들은 취득가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입증되는 서류가 되지 않습니다. 취득가격 입증되는 서류가 아니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화해 조소상, 인락조서상 입증되는 가격이 시가총액에 미달하면 시가총액이 됩니다. 그래서 조소상의 취득가격이 과세 표준이 된다 땡입니다.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서류 아니라는 거.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것들 인정되지 않습니다. 객관성 없죠? 5번 정답입니다. 잘하셨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취득가격 범위인데요, 여러분. 612페이지 8번입니다. 또 고개 드시고 스트레칭 또 한 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 한 번이다. 목 운동. 자, 목 운동 하시고,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다시 기지개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촬영하는 때 두 분 있으니까 그래도 와서들 있으니까 훨씬 더 좋네. 사람이 그리워. 자, 여러분 우리 수강생분들 어떤 사정이 있어 제가 스튜디오로 바뀌게 돼가지고 자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 중에는 현장 강의 때 그 재밌었는데 이제 재미없게 되는 게 아닌지 막 걱정하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변함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12페이지 8번 보니까 취득가격 범위 있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가격 범위를 보면 요거는 뭐 시험에서 여러분들 계산 사례 문제로도 이미 나왔고요. 또 그 다음에 또 계산 사례 문제로도 옛날까지 포함하면 2번 나왔고 계산 사례 문제가 또 그 다음에 박스형 문제, 서술형 문제로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8번 취득가격 범위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실상 취득가격 범위 봅니다.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게 뭐냐?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 취득이요. 취득가격은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간접 비용도 포함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우리 거기 넘어가서 일단은 넘기지 말고 잠깐 612페이지 그 표에 나와 있는 내용 있죠? 이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원래는 이제 여기 단서로 붙어 있는 건데 제가 표로 만들어 놨는데요.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서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할인액 자,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액, 할인 금액은 포함하지 않고요. 그럼 이게 어떤 건지 사례를 통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례를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면 더 잘 이해가 될 건데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봅니다. 보시면 갑과 을이요. 어떤 부동산을 거래해요. 근데 매매를 하는데 을이 지급하기로 한 약정 대금이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이었습니다. 을이 지급하기로 한 약정 대금이. 근데 매매 대금을요. 을이 갑한테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서 한 번에 그냥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서요. 갑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내가 1,000만 원 깎아줄게. 그래서 1,000만 원을 할인해 줬습니다.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된 그 할인 금액이 얼마냐면 할인액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말장난 같지만 보세요. 할인된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자, 할인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10억에서 1,000만 원 깎아줬으니까 할인된 금액은 9억 9천이죠? 네,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어떤 걸 하느냐? 어떤 걸 한다는 얘기예요? 이 할인된 금액 이것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자, 요걸 과세 표준으로 하고요. 네, 그러면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이
할인 금액은 이것은 취득 가격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매매 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액, 할인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할인된 금액을 과세에 필요합니다. 이 사례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이제 우리 교재 넘어가서 보시니까요. 613페이지 보니까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창고문 2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왼쪽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이걸 창고에 하나씩 물건을 적재하는 것처럼 쌓는 것처럼 취득 가격에, 사실상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 것들을 쭉 머릿속에 이해하면서 자주 이렇게 익혀두시고요. 하나씩 쌓는 것처럼 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른쪽 창고문을 열고 포함되지 않는 것을 창고에 쌓듯이 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위치를 기억하시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헷갈릴 때 이게 왼쪽에서 봤더라, 오른쪽 창고문 열고 들어가서 봤더라, 이런 게 떠올라요. 그래서 위치로 머릿속에 이렇게 나눠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 가격이 이제 포함되는 것들을 보는데 쭉 눈에 익혀둔 다음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요, 여러분. 자, 할부 또는 연부 계획에 따른 이자액 상당 및 연체를 봅니다. 요거는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요, 가로에 돼 있죠? 네, 중요합니다. 쫙 밑줄이고요. 할부 또는 연부 계획에 따른 이자액 상당 및 연체요.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는 제외한대요. 그 말은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를 할부자는 포함하는데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이와 유상 금융비용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공사 기간이 길고 그래서요, 이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이런 것도 취득 가격에 포함하고요. 자, 눈에 익혀둡니다. 이걸 달달달 어떻게 외워요? 우리가 그냥 눈에 익혀두는 거지.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살림자원 조성비, 문화예술진흥법 규정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비용. 우리가 빌딩이나 이런 데 보면 빌딩 앞에 예술작품 같은 거 있잖아요. 조각상 같은 거 있고, 또 안에 들어가면 로비에 뭐 미술작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미술작품 설치비용 이런 것도 포함하고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렇게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포함합니다.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이런 것도 포함합니다. 이거 취득과 무관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포함하고요. 자, 그 다음에 눈에 익혀두시고 포함되는 거 계속 봅니다. 요거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여기 5번째 요거는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것도 포함하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갭투자 있잖아요. 전세 끼고 집을 산다? 갭투자? 갭투자. 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 1억짜리예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전세금이 6천이 들어있어요. 6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전세금은 원래 매도인이 갚을 돈이잖아요. 그죠? 전세금은. 근데 우리가 전세 끼고 집을 산다는 것은 이 매수인이 이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을 때. 또는 1억짜리 집인데 갑이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이 6천만 원이다. 이랬을 때 그 대출금 매도인이 갚을 돈을 매수인이 이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그럴 때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을은 취득대금을 이런 경우에 얼마를 지급합니까? 갑한테 을은 취득대금을 얼마를 지급해요? 4천만 원만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취득대금 외에 취득자가 부담하는 채무 부담액은 취득가격이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취득가격은 얼마가 됩니까? 1억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가 부담하는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포함합니다. 전세 끼고 또 대출금 있는 것을 인수하고 이럴 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도시기금법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해당 부동산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 자손 있죠? 이런 것들도 취득가에 포함합니다. 어차피 이것도 이 원래 액면가하고 실제 어떤 금액하고 만기 전 이런 것들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 매각 자손 어차피 이것도 들어가는 비용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포함하고요.
공인중개사 지급한 중개보수. 이거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자, 공인중개사 지급한 중개보수. 제가 출제자라면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어볼 때, 요거는 무조건 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요게 추가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시험은 안 나왔는데, 나온다 그러면 요거 얼마든지 출제자가 되겠죠? 공인중개사가 지급한 중개보수는요, 포함하는데, 다만, 또 가로 주의하셔야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할부이자 연체료하고 똑같아요. 중개보수도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는데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취득하느냐를 잘 보셔야 되고, 자, 그래서 쫙 밑줄이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붙박이 가구, 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 시설 등의 설치 비용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주부 수강생들이 좋아하는 빌트인 그런 거죠? 이런 것도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비용. 우리 납세문자에서 배웠어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할 때 누가 취득세 납세문자냐? 토지 소유자. 근데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건축을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누가 납세문자였어요? 그때는 누구요? 건축물 취득자. 이렇게 구별하라고 그랬죠? 건축이 수반한지에 따라서. 그때 어떻든 간에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비용도 포함합니다. 눈에 쭉 포함되는 것들을 익혀두셨으면 이제 포함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것에 보세요.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 포함합니다. 우리가 신문에 벼룩시장에 광고 내고 분양 광고하고 이런 것들 포함합니다. 말이 헛나가 버리네.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포함되지 않고요.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그 다음에 법률에 따라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이런 것도 포함하지 않고요. 시험에 이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같은 거 이런 그렇게 취득 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비용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포함하지 않고요. 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포함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으라고 했는데 지금 포함되지 않는 것만 다시 한번 제가 읊어볼게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서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액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약정대금이 10억인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내가 그래 기분 좋아서 내가 1,000만 원 깎아줄게. 할인액 1,000만 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할부이자 연체료, 중개보수,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자, 중개보수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포함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포함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포함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 자, 이렇게 해서 포함되는 것들을 쭉 눈에 익혀두시고 포함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어서 포함되지 않는 것만 딱 몇 가지를 알고 있으면 답 고르는 데 일장이 없습니다. 시험 문제는 섞어놓고 이제 고르라고 나오니까요. 자, 그리고 이거 날라가 버리네. 자, 그리고 우리 요거를 또 봅니다. 그 별 표시하시고요. 그 표 있죠, 여러분들? 별 표시하시고 할부이자 연체료, 공인중개사 지급한 중개보수는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합니다. 여러분 법은 항상 바른 거죠. 법은 항상 바른 거니까 O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 취득자가 법인이 아니다 개인이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개 XX, 개인이 취득할 때는 이런 개 XX 이렇게라도 기억해야죠. 개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지 않고, 법인이 취득할 때는 법은 바른 거니까 O 포함하고. 그래서 자, 연체료, 할부이자, 중개보수는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법인이 취득할 때는 O, 법은 바른 거니까 O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 개인, 이런 개 XX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라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별표 시험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등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 이건 이제 편하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 등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건축물 등의 취득 가격이 구분되지 않을 때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바꾸면 뻔하죠. 뭐 면적 비율로 바꾸겠죠. 그래서 시가 표준액에다가 거기다 도입구리 땡냐해서 면적 비율 X 해놓습니다. 시가 표준액 비율 거기다 도입구리 땡냐해서 면적 비율 X 이렇게 놓으시고, 바꾸면 면적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바꿔요. 아니고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눈다는 거. 자, 이렇게 해놓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문제 또 나오네요. 핵심 꼭 출제 예상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문을 꽉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핵심 꼭 출제 예상 문제 한번 보시면 문제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전형적인 형태였어요. 이렇게 사실상 취득가격 범위를 물어볼 때 박스에다가 이렇게 몇 가지 집어넣고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물어봅니다. 먼저요,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에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단 아래 항목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 시기 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가정합니다. 그럼 누가 취득하는 거예요 지금? 항상 취득세 사실상 취득가격 범위 나오면요, 누가 취득하느냐를 항상 잘 보셔야 돼요. 개인이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액 포함합니까?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 약정대금 10억인데 일시 지급하면서 1,000만 원 깎아줄게. 그 할인액 포함하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은. 니은번 주택도시기금법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 차손도 만기 전에 하면서 액면가가 낮게 양도가 되죠. 그러면 요 매각 차손 요것도 결국은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봐가지고 매각 차손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봐서 포함합니다. 자, 이건 포함하고요. 채권 매각 차손 포함하고. 그 다음에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액 상당히 연체료. 이건 누가 취득하느냐 잘 보셔야죠. 개인이 취득할 때는 이렇게 XX 연체료를 보자 포함하지 않고, 취득대금의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채무인수액. 자, 전세 끼고 집 사거나 그럴 때 이 채무인수액, 채무부담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이것도 내고 취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에 지급한 중개보수, 이렇게 연체 할부이자 중개보수는 개인이 취득할 때는 이렇게 XX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은 지금 보니까 니은하고 니을이네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전형적인 출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시가순액 산정 방법이 나오는데 613페이지. 이거 작년에 시험에 독립화 문제로 10몇 년간 시가순액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독립화 문제로 더군다나 시험에 나온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또 시가순액에 관한 것이 또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에 이거 그냥 제가 우리가 기본 과정부터 쭉 설명드렸던 시가순액,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같은 것을 우리가 시가순액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는 취득일년제 개별 공시가가 토지의 시가순액이고요.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이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의 시가순액이고요. 자, 그 다음에 편하게 보세요. 줄 안 그셔도 돼요.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 가격이 공시가 안 됐다. 자, 매립간촉으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 아직 개별 공시가 공시된 적 없잖아요. 집을 새로 지었어요. 아직 공시된 적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작년 시험에서는 이걸 바꾼 거예요. 이런 거 공시 안 됐을 때 지자체장이요. 지자체장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지자체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기준표나 주택가격기준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산정한 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작년 시험은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이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고시한다고 바꿨는데, 여러분 시가순액은 누가 산정고시하느냐? 지자체장이 산정고시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수강생 보요? 아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고 제가 학교론 시간에 배웠는데요. 이런 분이 계시고 또 막 그러는데,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나 표준주택 가격을 산정고시하는 거고, 이 시가표준액, 즉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 가격 같은 것은 누가 산정고시한다?
시장군수구청장, 이 지자체장이 산정고시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닙니다. C값 순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고시합니다.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됐습니다. 이런 것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것들. 지자체장이 이런 거 산정한다는 거. 자, 건축물에 대한 C값 순액 산정 방법은 창부지 이런 거 외우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614페이지 우리 10번 세율입니다. 세율 여러분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세율 문제가 안 나오고 있는데 취득세는 세율 문제가 거의 매년 한두 문제씩 출제되다가 작년하고 재작년만 출제 안 되고 있어요. 2020년 8월 달에 다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 신설되고 나서는 출제자가 세금 문제 출제하기가 부담스러운지 안 내고 있는데 하여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올해는 나온다 생각하고 보시고요. 취득세 세율.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의 취득세 표준세율입니다. 자, 스트레칭 아까 했나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들어와서? 아까 했어요? 자, 그러면 좀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프리스타일로 어깨 한번 돌리시고 계신 곳에서 어깨도 좀 돌리고 하면서 한번 봅니다. 자, 여러분, 세율. 취득세 세율은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그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취득세 세율 부분이 최고 어렵고요. 그 다음으로 어려운 부분이 이제 재산세에서 토지 유형 구분하는 거, 분리별도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유형 구분하는 거, 이게 그 다음으로 어렵습니다. 여기만 고비만 넘기면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뭐 성의 문제예요. 자꾸 이제 봐서 눈에 익혀두면 되는 거지 뭐 굉장히 어려워서 막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취득세 이제 세율을 그래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중에서 먼저 표준세율을 봅니다.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부동산 취득 시 표준세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취득세 표준세율 보시면 표준세율의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가감 조정 돼 있고 탄력세율 이렇게만 돼 있는데 뭐 정확히 얘기하면 뭐 가감 조정 할 수 있다 이 말을 추가합니다. 거기다가 자,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더하고 빼고 지자체장이 가감 조정 할 수 있다는 거 조례로서. 근데 실제적으로는 취득세는 조세정책 목적상 탄력세를 정하지는 않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모든 시도가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법령에서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조례로서 가감 조정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이 말을 추가하시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에다가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때 지방세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그래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 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요? 높은 세율 적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일한 자산이 표준세율도 적용되고 중과세율도 적용된다? 그럼 어떤 거? 중과세율, 높은 거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요, 우리 교재 동그라미 3번이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공유물을 취득해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물을 취득했다. 자, 그런 거를 병이라는 사람이 자, 그러면 그 공유물을 취득할 때 그 취득자들 공유물을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얘기했네요.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을하고 병이 이 공유물을 취득한다. 그러면 보세요. 그 취득할 때 지분이 있잖아요. 그 취득할 때 그 지분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요.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공유물을요.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에 공유물을 증여로 취득했어요? 그럼 증여로 인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고요. 공유물을 유상 취득했어요? 그럼 유상 취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공유물을 취득했을 때 그 취득할 때 지분가액, 과세 표준은 어떤 거라냐? 공유자들 상호 간에 지분이 있죠? 그 취득 지분가액을 과세 표준에서 각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을, 증여로 취득하면 증여로 인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취득세 우리 표준세율 표가 이제 614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서 나오겠습니다. 615페이지까지. 그럴 때 이 표, 이 취득 원인 등에 따른 취득세 표준세율을 무조건 암기하셔야죠. 자, 암기해야 되는데 제가 기본 이론 과정부터 해가지고 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자, 표준세율 암기 방법 알려드리는 건 오늘이 마지막인데, 여러분 문제풀이 할 때 제가 원팔, 상삼, 뭐 영삼 맞죠? 뭐 이렇게 문제 풀면은 어떤 수강생분들은 오프라인에 수업 듣다 말고 쉬는 시간에 저를 찾아와가지고요. 아까 그 수업 시간에요. 뭐 그런 게 뭔가요? 좀 적어주세요.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적어줍니다. 제가 안 적어주고 언제 내가 일일이 그런 거 다 적어주고 있어요. 제가 안 적어주고 그 강의 자, 심화과정이나 핵심 유학과정에 그 취득세 표준세율 부분 강의를 들으시면 거기서 자세히 제가 알려드립니다. 하고서 그거 보라고 하지 안 적어줍니다. 오늘이 이제 표준세율 암기 방법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문제풀이 할 때는 암기 방법 다시 적어드리지 않고 바로 그냥 문제 풉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돼가지고 뭔 얘기인가 이러지 말고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 현재 취득세 우리 세율 구조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현재 취득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등기할 때 등록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기할 때 또 따로 등록세를 신고 납부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이것을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죠, 여러분들.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러면 세금 부담은 세무관소에 따라 통합했는데 세금 부담은 늘어나면 안 되고 이제 똑같아져야 되는데요. 예전에 취득세는 세율이 2%였어요. 그래서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무조건 2%였거든요. 근데 등록세 세율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등기 원인에 따라서 이것을 등기 원인에 따라 복잡해가지고 우리가 암기 방법을 통해서 암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된 취득세는 이거예요. 옛날 등기 비용에 대한 등록세 세율에다가 취득세 2%가 통합된 세율입니다. 지금 현재. 자, 그럴 때 제가 옛날 등록세 세율 암기 방법을 통해서 취득세 표준세율을 외우게 되는데요. 여기 외운 거에다가 2% 플러스해서 이제 통합된 취득세 세율로 외웁니다. 왜 옛날 등록세 세율로 외우냐면요. 그래야지 현재 취득세 세율 체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나중에 등록면허세에서 이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옛날 등록세 세율로 외웁니다. 자, 제가요 어떻게 암기하도록 도와드렸냐면 갑이라는 한 젊은 애가 있었죠. 어려서 조실 부모하고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형제도 없이 고아처럼 자라고 있었는데 충남 서산시에 친척 어른이 있었죠. 친척 어른이 있었고 그 친척 어른으로부터 친척 어른이 있었는데 이 친척 어른은 갑의 부모로부터 옛날에 크게 신세진 적이 있어요. 그걸 발판으로 해서 오늘날 잘 살게 됐기 때문에 늘 갑이 마음에 걸렸죠. 그래서 자신이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농지 중에 일부를 갑한테 주라고 유증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졸지에 충남 서산시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게 된 갑의 스토리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으로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을 외웠습니다.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면서 스토리 구조가 탄탄한 이유는 제가 100% 날조해서 지으는 게 아니라 베이스 온 더 스토리라고 그랬죠.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픽션입니다. 어떤 수강생분은 교수님 얘기예요? 아니지, 나는 부모님 맨날 부모님 얘기하는데 진짜 그래서 내 얘기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픽션인데 갑이 서산 내려가면서 기분이 어땠냐? 너무 좋았죠?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삼삼했고요. 삼삼했고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자기 피부지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고요. 자, 자신이 상속받게 된 농지를 바라보면서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서 굵고 뜨거운 눈물 돌리고 어떻게 살까 그러다가 농부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이 농지에다가 무엇을 심을까 고민했죠. 무엇을 심기로 무엇 심기로 결정했어요? 여기다 무엇을 심는다? 무농사 짓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무농사만큼은 기차게 지어서 외국산 농산물로부터 독립을 이루어보자. 그래서 무독립 8.15를 당당하게 선언하고 농사 잘 짓습니다.
동네 소문 짱 났죠? 예, 비록 정규학력 못 배웠지만 소문 짱 났습니다. 뭐라고 소문 났습니까, 여러분? 유식하다고. 유식이로 소문 짱 나는데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는 윤석이라는 조카를 부를 때 야, 윤십이 어디 갔냐? 저희 아버지 발음으로 하면 유십, 이십이요. 유식이는 유십, 이십이요. 유십, 이십. 자, 그 다음에 또 농사 잘 짓다 보니까 서울에서 농민대회를 열렸는데 충남 서산시 대표로 참석하게 됐죠.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 출범 시절이어가지고요. 청와대에 초청받아서 칼국수 얻어먹고 자 내려올 때 선물 하나 받았는데 유명한 시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원판, 오리지널 원판 영삼시계 선물로 받고 내려갔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네. 어떤 수강생분이 젊은 청춘 수강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영삼시계가 뭐예요? 자, 보고 물어봤는데 보니까 90년대 김영삼 대통령이 재직했던 때가 자 90년대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때 그 당시에 태어났거나 그런 수험생들은 잘 모르겠죠? 영삼시계가 뭔지 유명했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의 김영삼 대통령의 영삼시계예요. 이렇게 한 건데 자 어떤 간에 여러분 봅니다.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338인데 상삼팔로 발음하고 원판 영삼시계인데 원팔로 발음합니다. 원팔로 발음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스토리를 먼저 외우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스토리를 외워서 딱 돼 있어야지 자유자재로 나중에 활용이 됩니다. 스토리 외우는데 어떻게 외웁니까? 다 같이 여러분들요. 자, 취득세 표준세율을 어떻게 외우냐? 스토리로 시작. 상삼팔 무동이 815 유십 20 원팔 영삼시계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상삼팔 무동이 815 유십 20 원팔 영삼시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적어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인강 수강생들도 화면에다가 핸드폰으로 카메라 찍고 사진 찍어가지고 다니시면서 틈틈이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먼저요. 앞에 거는 전부 다 뭐냐면 취득 원인이에요. 상속, 무상승계 취득, 유상승계 취득, 원시 취득.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 0을 0이라고도 하고 빵이라고도 하죠. 03, 빵, 3, 03.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 거는 취득 원인이고 또 우리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정되냐면 천분율 단위로 나와요. 천분율 단위로. 그래서 천분의 3, 천분의 8, 천분의 8, 천분의 15 이렇게 천분율 단위로 돼 있고 시험도 천분율 단위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백분율로 기억하는 거고요. 어떤 수강생분이 세율 어려워 죽겠는데 어떤 때는 백분의, 어떤 때는 천분의, 어떤 때는 만분의 헷갈려요 그러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백분율로 이제 통일해서 이제 기억은 합니다. 어떻든 간에 시험은 천분율 단위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앞에 거는 이게, 요 앞에 거는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이에요. 앞에 것은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이고, 그 다음에 뒤에 게 일반적인 경우의 세율입니다. 뒤에 게 일반적인 경우의 취득세 표준 세율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요. 상속으로 취득했다. 상삼팔인데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앞에 게 예외적인 거라고 그랬죠? 농지를 만약에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삼, 1천분의 3. 즉, 그러니까 백분율로 하면 0.3%죠? 근데 이건 지금 우리가 옛날 등기비용 외운 거예요. 옛날 등록세 세율. 등기비용 외운 거고, 통합된 세율은 여기다 2%를 플러스 해야죠. 그래서 2% 플러스 하니까 2.3%입니다. 여러분,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다? 상삼, 2.3%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이외의 것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삼팔. 자, 요거 0.8%인데 이건 등기비용이고 2% 플러스 하니까 2.8%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상삼팔 2.8%입니다. 그 다음에 무동이 8.15 선언하는데 무상승계 취득이죠. 상속도 무상승계 취득입니다. 상속을 제외한 증여나 기부 등을 통해서 취득했다. 증여나 기부 등을 통해서 취득했다. 무동이 8. 앞에 게 외적인 거죠. 비영리 사업자라는 것은 제사,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정당 등을 말합니다.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동이 8. 0.8%에다가 2% 플러스해서 2.8%고요. 일반인이 비영리 사업자 이외이자, 그러니까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아서 취득했다. 무동이 8.15.
1.5%인데 여기다가 2% 플러스 하죠. 그러니까 3.5%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했다면 원칙적으로는 무동의 1호 3.5%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유시기로 소문 짱 나는데요. 유상승계 취득이죠.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그 다음에 공매, 경매 같은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자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요. U10, 20이요. 자 앞에 게 외적인 건데 농지를 만약에 매매나 교환 등으로 유상 취득하면 U10 즉 백분율하면 1%죠. 거기다 2% 플러스 하니까 3%가 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 이외 것은요. 농지 이외는 이걸 자꾸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농지 이외 그러니까 일반적인 토지나 상가 건축물 등을 말합니다. 근데 주택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택은 따로 세율이 정됩니다. 주택은 따로 표준 세율과 중과 세율, 주택 유상 거래로 인한 주택시는 따로 표준 세율이 정돼요. 여기에 U10, 20 여기 들어 있지 않고 따로 표준 세율이 정된다는 거. 뒤에 이따가 이제 또 나오죠, 뒤에.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는 주택 없어요. 주택은 따로 세율이 정됩니다. 하여튼 농지 이외 일반적인 토지나 상가 건축물을 취득했을 때는 U10, 20 2%에다 2% 플러스 하니까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취득세 표준세율은 요거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목의 세율 이게 4%거든요. 요걸 이제 표준세율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 표준세율. 그 다음에 원팔. 자, 원시 취득이죠. 건축물 신축하거나 재축하거나 또 여러분 매립간 촉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다. 원팔이니까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2.8%입니다. 원팔. 자, 2.8%. 그래서 건축물 주택을 신축했다. 주택을 신축하면 원팔 2.8%입니다. 주택을 상속받았다. 상산 8입니다. 주택을 증여받았다. 일반인이 무동의 8, 1호 3.5%인 거고요. 주택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하고 구별합니다. 자, 신축했다. 매립간소로 토지를 취득했다. 원팔 2.8%고 0-3시계 받고 내려오는데 자 아라비아 숫자 0을 0이라고도 하고 빵이라고도 하죠. 자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공유합유, 총유물 요거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공유합유,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요거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시계입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입니까? 0-3시계니까 2.3%입니다. 2.3%. 자, 0-3시계 2.3%. 자, 그래서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세율 같이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스토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 외웁니다. 자, 취득세 표준세율 어떻게 외웁니까, 여러분? 상산 8, 무동의 815, U10, 20, 원팔, 0-3시계입니다. 스토리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요거 사진으로 화면을 요걸 딱 찍으셔가지고 틈틈이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지하철이든 산보하면서든 이렇게 한 번씩 봅니다, 여러분들. 그 외우시고요. 예. 자, 외우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물론 항상 제 얼굴이 화면에 잡힐 때는 항상 제가 어설프게 눈 감고 있고 그런 거는 삭제하고 제대로 되는 것을 꼭 찍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취득세 표준세율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자, 우리 시험에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문제에서요. 이런 거 잘 나와요. 다음 취득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낮은 것은 이런 거 잘 나오죠. 자, 먼저 보세요. 표준세율 중에서 우리가 중과세율 빼놓고 표준세율 중에서 세율이 제일 높은 것은 요 U10, 20, 4%가 제일 높습니다. 일반적인 토지나 상가 등을 매매를 취득했을 때.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무동의 815 3.5%가 그 다음으로 높아요. 일반인이 증여로 취득했을 때.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이 3%입니다. 농지를 유상 취득했을 때 3%가 그 다음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세율 중에서 제일 낮은 것은 상삼하고 0.32, 2.3%가 자, 표준세율 중에서는 제일 낮고요. 자, 그 다음에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세율과 같은 것끼리 짝져진 거 골라라. 상산 8하고 같은 거, 무독립 8하고 같고, 원 8하고 같습니다. 자, 여러분요. 표준세율 문제가 실전에서 나왔을 때 제가 암기하는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으로 암기가 돼 있어서
그래야지 자유자재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마음이 급한 상태에서 이게 문제가 안 풀려요, 여러분들. 생각이 막 헷갈리고. 그러니까 무조건 스토리를 통해서 외우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 화면으로 다시 교재로 다시 오겠습니다. 614페이지부터 나와 있죠. 상속으로 취득했다.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표시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표시하면 되죠. 상속으로 취득했다. 암기 어떻게 합니까? 상, 3, 8입니다.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다. 상, 3, 2.3. 농지 이외의 것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 3, 8, 2.8%입니다. 취득세에서 농지는 4개 지목이에요.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4개 지목이고요. 자, 무상취득이요. 무독립 8.15입니다. 상속을 제외한 증여나 기부 등을 통해서 취득했다. 무독립 8.15.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2.8%인데 비영리 사업자가 누군지 대충 알고 계셔야죠. 종교 제사단체라든가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정당 등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해서 어떤 것을 취득했다. 무독립 8, 2.8%입니다. 일반인이 비영리 사업자 아닌 자가 증여나 기부 등을 통해서 취득하면 무독립 8.15, 3.5%입니다. 자, 필기 읽다가 쉬는 시간에 하시고 여기를 보세요. 다만 참고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했다 그러면 이따가 나오지만 12%로 중과하세요. 그래서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되고 조정 대상 지역 내고요.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했을 때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그럴 때 12% 중과세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더 중요해요. 자, 요거는 예외적인 거고 이게 중요합니다. 무독립 8.15 이걸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상승계 취득이요. 자, 유상승계 취득에다가 여러분 교재 직구물이 615페이지 거기 유상승계 취득에다가 돼지꼬리 땡야에서 매매, 교환, 공매, 경매요. 그 예를 적어 놓으세요. 매매, 교환, 공매, 경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고 자, 유상승계 취득 60, 20 농지를 매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3%고 농지 이외는 이거 4%입니다. 농지 이외는 4%고요. 자,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매매와 교환으로 인한 경우에 취득세 세율은 동일합니다. 자, 원시 취득 또 이렇게 동그라미 하셔야죠. 원팔. 원시 취득은 원팔. 그래서 2.8%인데요. 매립간 촉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원시 취득 원팔 2.8%입니다. 자, 비고란을 보면 이것도 내가 분명히 강의했는데도 꼭 또 이거 질문 잘못 듣고서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네. 건축 가로 안에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렇게 돼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자,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린 증축 이렇게 읽잖아요. 증축. 자, 건축물 증축 또는 개소로 인해서 이따가 뒤에 또 나오지만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는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신축과 재축이 원시 취득이지 증축이나 개소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그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을 정해요. 그래서 요거 원팔 2.8% 세율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따가 또 설명드릴 건데 이런 겁니다. 건축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신축하면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 취득세 세율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를 해요. 자, 그래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요. 이렇게 면적 증가가 있을 때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다. 그러면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세율을 적용할 것이냐?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증축이나 개수는 신축, 재축이 원시 취득이지. 근데도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보아서 세율을 정합니다.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원팔 2.8% 세율을 정합니다. 알겠네. 그래서 알겠네.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를 다시 보세요. 어떤 수강생들이 어떻게 질문하냐고요? 아니요. 신축과 재축은 원시 취득이잖아요. 예. 근데 왜 여기 신축과 재축을 원시 취득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나요? 아, 진짜. 건축에서
신축, 재축, 중축, 개축, 이전 등을 말하는 이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는 거예요. 여기 원시축에서 제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축과 재축을 건축에서 제외하니까 뭐만 남는다고요? 증축.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 증축. 그래서 건축물 증축 또는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축으로 보아서 원팔 2.8%를 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신축, 재축, 매립간척에 한 취득 원팔 2.8%, 그것과 또 역시 비교해서요.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자, 얘네들 03빵3 030입니다. 2.3%고요. 요 비고 요거는 보지 마세요. 요거는 세율 특례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세율 특례를 배워서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표준 세율은 2.3%고 여기서 중과 기준 세율 2%를 빼서 실제적으로는 이게 0.3% 정도 되는 건데 특례 세율 때문에 하여튼 신경 쓰지 마시고 시험에서 이미 나온 것은 여러 번 나온 것은 공유 농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하는 경우 취득세 표준 세율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공유 농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했다. 공유물 분할 표준 세율은 그러면 0.30에 2.3%입니다. 자, 이 특례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딱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세율 다 외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요, 취득세 표준 세율 어떻게 외운다고요? 상산팔, 무독립815, U1210, 원팔, 030입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615페이지 2번 내용을 좀 볼게요. 여러분 2번 내용. 자,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 표준 세율 U10-20이에요. U10-20. 근데 일반적으로 농지 이외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축물을 취득하면 4%인데요.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시는 따로 표준세율이 적용돼요. 그게 이제 2번에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여기 보세요. 이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제목을 붙인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디테일하게 붙인 제목이고 사실은 주택 이렇게 돼 있으면 더 좋아요. 가로해 놓고 요거 주택 유상 취득 시 표준세율 이렇게 돼 있으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가로로 묶어놓고요. 그래서 제목이요. 주택 유상 취득 시 취득세 표준세율은 자 표준세율을 말하는 겁니다. 하여튼 일반적인 건축물 취득세 유상 취득했을 때는 4%인데 주택 유상 취득 시는 따로 표준세를 적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택은 아무래도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땅 사는 사람 집도 없으면서 땅 사겠어요? 땅만 사겠어요? 상가 사는 사람 집도 없으면서 상가만 사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집은 다 있고 땅을 사고 상가 사는 사람들이니까 부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요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고 또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 유상 취득 시는 표준 세율이요. 따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낮은 표준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그럴 때 한번 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주택 유상 취득 표준 세율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이나 조정 대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표준 세율입니다. 왜냐하면 다주택,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은 중과세하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택 유상 취득 시 표준 세율은 따로 이렇게 세율이 적용되는데 자 무상 취득과 원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무상 취득했다 상산팔, 무독립815 주택을 신축해서 원팔 이거 적용되는 거고 그래서 무상 취득과 원시 취득을 제외하고 주택을 유상 취득했을 때 세율입니다.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주택 유상거래 인한 취득세 표준 세율은 취득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 가격이 6억 원 이하다. 그럼 6억까지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일 때는 몇 프로? 요거 복잡하죠?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고 3을 빼고 100분의 1 곱해요. 복잡하니까 우리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만 기억하라고 했냐면 7억 5천일 때요. 그래서 7억 5천이다 그러면 취득세 표준세율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요거 2%입니다. 자 보세요. 7억 5천일 때 2%인데 여기다가 억을 약분하고 7.5 곱하기 3분의 2 그리고 3을 빼 그러면 2가 하나 계산돼요. 그래서 100분의 1. 자, 100분의 1로 곱하니까 2%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7억 5천일 때 2%입니다. 그럼 요걸 딱 기준으로 하고 그랬어요. 자,
유상취득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는데 취득 가격이 만약에 6억보다 크고 7억 5천보다 작으면 1점 몇몇 프로인 거고 7억 5천보다 크고 9억보다 작으면 2점 몇몇 프로인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7억 5천일 때 2%를 기준으로 하고 9억을 초과했다 그러면 3%입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주택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취득 가격이 6억 원일 때는 1%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7억 5천일 때 몇 프로? 2%. 9억 초과면 몇 프로? 3%. 이렇게 딱 알아둡니다.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표준세율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거기 표 아래에 동그라미 1번을 봅니다.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에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배우자 식계준비소 포함해서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잠깐만요.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서 힘들어진 건데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서 힘들어진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주택을 신축한다 그러면 먼저 타인의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타인의 토지를 먼저 취득하죠. 4% 유상취득세. 그런 다음에 여기 토지 위에다가 주택을 신축하겠죠. 주택을 신축합니다. 자,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18, 2.8%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사람들이요 이 규정 나오기 전에 어땠냐면요 잔머리를 굴려가지고요 취득 순서를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먼저 타인의 토지 위에 주택을 먼저 신축한 것으로 해요. 주택을 먼저 신축. 타인의 토지요. 그러면 2.8%, 원시주니까 2.8%.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주택의 부속 토지 취득으로 봐가지고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1에서 3% 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주택 부속 토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주택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요.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해요. 자,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주의합니다. 그래서 바꾸면 뻔하지 뭐. 바꾸면 뻔하지 뭐. 주택을 신축한 이후, 증축한 이후 그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 봐 주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바꿔요. 아니고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걸 꼭 주의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요 얘기요. 건축,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고요?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항상 뭐라고 읽는다? 증축. 건축물 증축 또는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했을 때, 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 정하니까 18 몇 프로? 2.8% 세율 정합니다. 아까 그랬죠? 건축물 신축하면 원래 원시 취득 18, 2.8%인데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이거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증축이나 개수는. 그런데도 면적 증가됐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으로 보아서 2.8% 세율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2번까지 소개해드렸고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거기 2번 교재 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런 거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범위 확대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번호가 지금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제 PPT하고 아까 이거 설명드렸고 그 보기 그 비고란에서 하여튼 이런 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안 분한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 범위 확대도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택 유상취득 시 표준세율까지 자 우리가 일반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을 다 소개해드렸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616페이지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세율 요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겠습니다.